네, 이제 오늘은 챕터 7의 세 번째 파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원래 사실 7장을 완전히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 강의실에 오전에는 막 바깥에 공사한다고 엄청 시끄럽고 오후에는 또 축제한다고 시끄러워가지고 좀 아마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멈췄었거든요.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에서 다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디바이 해켈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이 디바이 해켈 시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요 값을 어떤 상수 a에 그 다음에 차지 넘버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오닉 스트렝스의 루트를 취한 값 이렇게 관계를 시켜주는 것이 디바이 해켈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 식을 풀 때 포화송 볼츠만 분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차지가 사실 점전화가 아닐 거니까, 그죠? 그 전화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그 전자가 몰려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을 테니까 그런 퍼져 있는 모양을 고려를 해가지고 포텐셜이랑 일렉트론 덴시티 사이의 관계식을 풀면은 우리가 근사식으로 요 디바이 해켈 시어리에 해당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전해질 용액이잖아요. 일렉트로라이트. 그럼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얘는 결국 구성 성분이 케타이온이랑 N아이온이 존재하죠. 항상 양이온, 음이온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양이온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든지 N아이온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각각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항상 얘네들은 케타이온, N아이온이 믹스처로 같이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각에 대한 개별 이온의 정보보다는 얘네들의 평균 값인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값을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 민 아이오닉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각각의 이온들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와 연관을 시켜줬던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의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는 뉴 플러스 더하기 뉴 마이너스 요거분의 1 뉴 플러스의 로그 감마 플러스 더하기 뉴 마이너스의 로그 감마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의 형태는 아마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퀘이션 7.55 요거를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감마 플러스의 뉴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의 뉴 마이너스 1 오버 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던 것을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디바이 해켈 시어리에 따르면은 각 이온들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정보를 요거 있죠? 로그 감마 i에 해당하는 요 값을 여기랑 여기에 집어넣어 줄 겁니다. 집어넣어 주고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a에 뉴 플러스 더하기 뉴 마이너스 이거 분의 뉴 플러스의 g 플러스 제곱 더하기 뉴 마이너스 g 마이너스의 제곱 거기에 이온 스트렝스의 2분의 1 루트 승 이렇게 됩니다. 루트 승 말이 이상하네. 2분의 1승 루트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렉트로라이트 내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지만 결국에 얘의 용액의 액성은, 그러니까 전기적인 액성은 뉴트럴이 돼야 되죠. 전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즉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을 다 더했을 때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렉트로라이트의 뉴트럴리티 컨디션을, 뉴트럴리티 컨디션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은 U 플러스에 G 플러스를 곱해준 거, 즉 하나의 양이온당 G 플러스에 해당하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녀석이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U 플러스 개만큼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음이온에 해당하는 것은 U 마이너스 G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전하량을 모두 더해주면은 그것이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 있죠? 요 조건을 잘 이용해서 분자에도 집어넣고 분모에도 집어넣어서 식을 간략화하면은 그 결과가 A에 G 플러스 G 마이너스 루트 I,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계속 쓸까요? 로그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 식이 가지는 물리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 이온들, 그러니까 케타이온과 애나이온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그 자체를 각각을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차지 넘버 G 플러스와 G 마이너스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 용액 전체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그 이온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필드가 있을 거고, 그 이온들이 존재함으로써 중성의 용액과는 다른 어떤 거동을 보일 거잖아요. 그 종합적인 거동을 로그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이 디바이 헤켈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구간이 사실 굉장히 좀 작습니다. 이 I 값이 0.01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극한으로 전기적인 스트렝스가 약한 이온들의 농도가 묽은 그런 데서 성립을 하는 식이고, 그럼 얘가 만약에 더 농도가 진해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정확한 식을 유도를 한다기보다는 관찰된 실험 결과를 보고 좀 유추를 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형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 그림 몇 번인지 안 따왔는데, 로그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i에 따라서 보면은 요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주 묽은 구간에서는 약간 로그 형태로,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지만 로그 형태로 떨어지다가 뭐죠? 루트 형태로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약간 리니어, 요 뒷구간에서는 약간 리니어한 형태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엠피리컬하게 보정을 한 식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엠피리컬하게 보정한 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 i의 값이 작고 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모양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요런 값들을 우리가 도대체 계산을 해서 어디 써먹을 수 있냐, 요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디바이 헤켈 시어리를 이용을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써먹느냐, 그거를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기전력 E0라고 하는 요 값을 계산을 해보고 싶을 수 있죠. 일렉트로
케미칼 셀에 대해서 요거를 계산할 때 그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필요합니다.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HCl 같은 녀석들의 몰랄 농도가 M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전기화학 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2분의 1 H2 기체, 수소 기체가 AgCl 고체랑 반응해가지고 몰랄 농도 M의 HCl 수용액을 만들고 Ag 고체가 환원되는 그런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요런 주어진 일렉트로케미칼 리액션에 대해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E를 쓸 수가 있을 텐데, 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른스트 이퀘이션 앞에서 배웠었죠. 모든 물질들이 표준 상태에 있으면은 그냥 이 기전력 E가 E0가 될 겁니다. 근데 뭐 많은 경우에는 그런 물질들이 표준 상태에 있지 않고 각각 각각의 상태에 있을 거니까 그걸 보정해주는 텀이 로그 닐슨 뭐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식을 보고 왜 이렇게 생겼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고체는 빠지죠. 고체는 뭐 반응 지수 Q나 평형 상수 K에서 등장하지 않고 원래는 다 액티비티 A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 있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를 우리가 그냥 요런 식으로 이상기체를 가정을 하면은 P0분의 pH2 파셜 프레셔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풀어서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자세한 내용은 요 직전 챕터 6의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가정을 좀 할 건데, H2를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이거는 꼭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1기압이 아닐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뭐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pH2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는 그 값들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액티비티에 해당한, 그러면은 요 지금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다 알게 된 거고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표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분자에 해당하는 표현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기전력 E는 E0분의 F분의 RT ln 그냥 요 숫자를 다 대입해서 한번 써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로그, 자연 로그를 그 상용 로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A에 들어가는 부분도 직접 그 다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2.303RT 그 다음에 상용 로그 10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몰랄 농도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액티비티 염산의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바꿔서 쓴 거죠.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값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R 값 당연히 알고 있고 온도는 25도씨라고 뭐 가정을 해보죠. 25도씨라고 가정하고 뭐 패러데이 컨스턴트 알고 있고 다 아는 값들이잖아요. 오로지 모르는 값들은 여기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랑 몰랄 농도 M은 우리가 또 이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죠. 이렇게 하고 계산한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E0-0.05916 로그의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M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쉽게 측정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HCl의 농도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 식을 E 더하기 0.1183의 로그 M, 요 M의 제곱이 앞으로 로그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체 텀을 왼쪽으로 좌변으로 넘긴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우변은 E0 마이너스 0.1183의 로그의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 스탠다드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 E0라고 하는 값을 사실 모든 물질이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런 조건에서의 값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 관계식, 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식 있잖아요. 요 식을 통해서 요 E0의 값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M 값을 여러 군데 찍어보는 거예요. 농도를 바꿔가면서 여러 군데 찍어보고 결국에는 얘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0일 때의 값이 아주 묽을 때의 조건도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면은 그러면은 아주 묽은 용액에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값은 어디로 수렴하죠? 이거는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게 실제 그 이상 용액과 실제 용액 사이의 달라지는 거동을 보정해주는 항이 되잖아요. 근데 1이 된다라고 하면 이상 용액이랑 실제 용액이 거의 비슷하게 거동을 한다라는 거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그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0에 가깝게 다가가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M을 몰랄 농도를 M에 가깝게 0에 가깝게 아주 작게 하다 보면은 여기 결국에는 우변의 요 텀은 사라지게 되고 여기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 교재 그림 7.5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얘를 어디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어디에 수렴하는지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랄 농도 M을 바꿔가면서 요 이 값을 측정을 해서 얘를 그 점을 찍어서 어디에 수렴하는지를 보면 되고, 그 수렴에 있는 값이 E0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7.5절은 마치고 7.6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절의 제목은 Determination of Standard Thermodynamic Properties of Ion. 7.6절에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이온들의 서모다이나믹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으니까 금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연력학의 데이터 델타 G 제로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에 수반되는 깁스 자유 에너지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평형상수 K 그리고 전기화학의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E0, 얘네들 세 개 사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계식을 써보면은 델타 R G0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흘러간 전자의 개수 뉴 E 곱하기 F 곱하기 E0 혹은 마이너스 RT ln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요거는 이제 그 서모다이나믹 프로퍼티 델타 G를 결정하는 걸 한번 살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두 개의 등식, 요 관계식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렉트로모티브 폴스 E0라고 하는 녀석이 온도에 의존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온도 텀이 등장을 하잖아요. 온도 의존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 기전력 E0가 온도 T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거동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엔트로피 변화량도 계산할 수 있고 엔탈피 변화량도 계산할 수 있고 프레셔가 일정할 때 히트 커패시티의 변화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E라고 하는 녀석이 델타 G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델타 R S0는 UEF의 라운드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뭐 처음 보는 형태의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부분, 요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묶어내면은 결국은 이 식은 마이너스의 라운드 요거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요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식, 이 기전력 E랑 엔트로피 S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원래 알던 식, 깁스 자유 에너지 G와 엔트로피의 관계식이 바로 요거였잖아요. S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라운드 G 라운드 TP 요거였잖아요. 여기에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건너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나머지 델타 R H0 이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거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G와 H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G라는 녀석이 기전력 E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식이 왜 나왔는지도 잘 유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 CP 제로의 경우에는 UE FT 라운드 제곱 E0 라운드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CP의 정의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라운드 H 라운드 T P 조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의 식에서 밑의 식으로 내려올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T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교재에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교재 없죠? 교재 있어요? T 있어요? 잘못된 것 같은데. T가 있다고? 제 생각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요걸 한 번 더 미분을 한 거니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다시 그 공지사항 같은 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7.6절이 끝난 거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7절은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스. 이제 뭐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뜻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를 반응식을 썼을 때 이제 왼편에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컴포넌트들이 유닛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런 포텐셜을 우리가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화학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값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에너지도 절대값을 모르고 엔탈피도 절대값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모를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모두가 약속할 수 있는 적당한 기준을 잡아서 그걸 이제 0이라고 두고 나머지 녀석들이 그 절대값 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형태로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셀을 만든다라고 하려면은 양극이랑 음극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산화되는 녀석, 환원되는 녀석이 있어야 돼서, 그래야지 전기가 통하고 케미컬 포텐셜 생길 거 아니에요? 포텐셜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각각의 모든 페어를 다 측정을 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죠? 절대값을 모르기 때문에 다 측정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엔탈피 이야기하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수소 기체가 수소 양이온으로 환원될 때, 산화될 때, 혹은 수소 양이온이 수소 기체로 환원될 때, 그때의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0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화학 반응을 일렉트로케미칼 셀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일렉트로케미컬 셀이 있으니까 일렉트로드 포텐셜, 그러니까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0.2224V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E라고 하는 것이 환원되는 쪽의 일렉트로드 포텐셜에서 산화되는 쪽의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빼준 뭐 그런 형태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나? 챕터 7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가 0.2224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PL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주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저와 제 친구의 키 차이가 10cm 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제가 170이고 제 친구가 160인지, 제가 180이고 그 친구가 170인지 절대값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은, 그냥 요 값을 우리가 0.000V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0.0000V로 약속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일렉트로드 포텐셜 0.2224V라고 하는 포텐셜의 차이, 요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온전하게 여기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얘의 기전력 값이 0.2224V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외에도 다른 반응들 뭐 써볼 수 있겠죠. 뭐 어떤 반응들은 뭐 기전력이 뭐 0.1V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해보니까 얘는 기전력이 뭐 0.7V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의 값을 이렇게 절대값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셀들을 선택하든지 어떤 셀을 내가 만들든지 간에 이 값들을 이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대적인 차이가 얼마가 될 건지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그 일반화학 시간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흔히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리덕션의 형태로 많이 작성을 해놓죠. 뭐 관용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일렉트로드 포텐셜이 큰 화학 반응은 불소 기체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불소 이온이 될 때, 불화 이온이 됐을 때 그때가 2.87V 정도 되는 거고, 반대로 가장 안 되는 반응은 리튬 양이온이 전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리튬 고체로 석출되는 이런 반응은 마이너스 0, 3.045V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수값으로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수소기체가 환원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수소기체가 아니라 수소양이온, 프로톤이 환원되려고 하는 경향성보다 플로린 기체가 환원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1번 화학 반응식이랑 2번 화학 반응식을 연결을 해주면은 당연하게도 플로린이 환원되고 여기 위에 있는 수소 기체가 산화되는 그런 식으로 셀이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리튬 플러스 같은 녀석은 보니까 마이너스 부호죠. 얘는 그러면은 수소 양이온에 비해서 환원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3번 셀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반대로 리튬 고체가 리튬 양이온으로 녹아 나오게 되고, 즉 산화가 일어나고, 이번에는 H+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로 환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셀이 작동하게 되겠죠.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일반화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기전력 E,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E0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환원 전극의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에서 산화 전극의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빼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을 한번 썼었죠.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PR 빼기 PL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식입니다. 그래서 이 PR이라고 하는 것을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의 값으로 우리가 대치를 해준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성한 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셀을 한번 구성했다고 해볼게요. 이런 셀을 구성을 했고, 그때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이 1.36V 정도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화학 반응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까요? 오른쪽으로 진행되나요? 왼쪽으로 진행되나요? 이게 E0라고 하는 것이 그 깁스 자유 에너지 G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델타 G0가 마이너스 NFE잖아요. 즉, 요 기전력 E0의 값이 양수면은 그 말인즉슨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의 값은 음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한다, 즉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반응이 기전력 값이 음수다, 그 말은 이게 양수라는 말과 똑같고,
식을 적어 놓은 형태로 정반응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역반응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거의 실제적으로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내용인데, 우리가 전기화학 방법을 통해서 pH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H+의 농도가 뭐 사실 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죠. 이게 뭐 대략 한 1몰 정도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몰까지 오더가 14개나 바뀔 정도로 굉장히 큰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거를 편리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pH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법을 도입을 했고, 그거 이제 마이너스 로그의 뭐 H 플러스의 액티비티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셨던 이 표현은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 이런 형태로 보셨을 거예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H 플러스의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C0, 그러니까 몰농도 기준점에다가 H 플러스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던 거죠. 이 값이 이제 1몰 농도라고 하면은 요 위에는 우리가 임의의 몰 농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X 값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H 플러스의 농도를 어떻게, pH 값을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요런 셀의 모양을 가지고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상당히 복잡하게 썼는데 결국에는 그냥 뭐 요거는 다 이제 전극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뭐 결국에는 그 수소기체를 불어 넣으면서 이 분압 pH2에 수소기체를 불어 넣으면서 H 플러스로 이제 산화될 때 케미컬 포텐셜을,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 E0를 측정을 해본다는 거죠. 그럼 요 반응의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E0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는 요 값을 0.2802, 요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0.0591의 로그 안에 이제 반응지수 Q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보면은 지금 요쪽 산화되는 쪽이랑 환원되는 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pH2 오버 P0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 반응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분자에는 H 플러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사실 안 하긴 했는데 리퀴드 정션 포텐셜이라는 부분도 생기죠. 리퀴드 정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은, 리퀴드 정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셀을 만들 때 한 용액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염다리로 연결해 놓은 그런 셀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염다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온을 운반해주는 그 채널이 되는데, 얘가 이제 뭐 아주 이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뭐 전자가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순간 양이온 하나 샥 옮겨오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양이온 음이온을 착착착착 옮겨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이제 뭐 바틀렉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포텐셜이 리퀴드 정션 포텐셜입니다.
실제 작동할 때는 뭐 이런 리퀴드 정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걸어줘야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뭐 우리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이디얼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 값을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0.2802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의 이 제로 값인데, 바로 스탠다드 칼로멜 일렉트로드입니다. 즉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지금 기전력 E0라고 적은 값은,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부르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고 걔를 대상으로 이제 수소기체를 불어 넣어주고 그 수소기체를 산화시키는 그런 화학 반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압력을 1바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뭐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수소기체 넣어준 압력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주어진 식 E0라고 하는 값은 여기가 이제 E죠, E. 그죠? 얘가 E고 요 녀석이 E0죠. 예, 제가 요게 E0죠. 그래서 E 마이너스 E 이꼴 E0 0.280이라고 했으니까 0.2802 빼기 0.0591의 로그 A, 수소 양이온의 액티비티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있고 로그 있고 프로톤의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결국에는 pH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용액의 극성, 그 acidity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요 E 값이 바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스탠다드 상태에서의 값 0.2802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은 그것이 곧 0.0591의 pH 이렇게 관계식이 되니까 pH라고 하는 것은 0.0591분의 E-0.280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을 구성을 잘 해놓으면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평형 상태,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가 아닐 때의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E를 측정을 하면은 주어진 식을 통해서 pH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남은 거 두 개는 이제 스페셜 토픽이라서 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루게 될 것은 이제 퓨어셀이라고 하는 건데, 퓨어셀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수소기체 집어넣고 산소기체 집어넣어가지고 얘로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대략 한 1.23V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그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넣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시켰더니 물론 요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 되죠. 반응을 시켰더니 이게 물로 환원되는 요 화학 반응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양의 값을 가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대기 중에 수소기체랑 산소기체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막 어느 순간에 비 내리듯이 막 갑자기 물로 바뀌고 이러진 않죠. 그죠? 근데 이게 반응이 자발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랑 스폰테이니어스 하다라고 하는 거랑 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랑은 전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 깁스 자유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자발적인 반응이면은 분명한데 이 배리어 자체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는 게 한 세월이 걸려서 이거 뭐 실제로 일어나는 거 관찰하려면은 10의 마이너스 46 10의 46승 초에 해당하는 때마다 한 번씩 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거의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적절한 그 촉매를 잘 찾아서 요거를 만약에 굉장히 배리어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탄소 하나도 인볼브 하지 않죠.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만 넣어서 나오는 결과물은 물인데 전기를 1.23V씩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굉장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 많이 사용하는 캐탈리스트 촉매가 백금 촉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봐도 백금 이거 굉장히 비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저렴한 물질로 잘 되게 해야 된다. 이것만 잘 되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 없다. 여름에도 이렇게 더워지지 않고 다시 우리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문제를 푸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마지막 토픽은 멤브레인 포텐셜인데요. 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반투막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질은 통과를 시키고 특정 물질은 통과를 시키지 않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분리된 막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이쪽은 알파 페이즈, 오른쪽은 베타 페이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반투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K 플러스는 통과할 수 있는데 뭐 CL 마이너스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막을 만들 수 있겠죠. 크기에 따라서 혹은 그 멤브레인의 극성에 따라서 뭐 특정 양이온만 혹은 특정 음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을 통해서 양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다르게 걸리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은 그 케미컬 포텐셜 차이가 얼만큼 되느냐? P 알파와 P 베타의 차이가 얼마만큼 될 거냐? 그거를 이제 요 안에 존재하는 화합물들의 액티비티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간에 얘네들이 농도는 달라도 시간을 오래 두면 이제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하긴 하겠죠. 이퀄리브리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접하고 있는 두 페이지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되죠.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있을 텐데 그 성분이 I에서 가지는 그 I라고 하는 성분이 알파 페이지에서 가지는 케미컬 포텐셜이랑 UI 알파랑 베타 페이지에서 가지는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지 평형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 케미컬 포텐셜을 난일렉트로스태틱 텀 UI 프라임의 알파 값,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렉트리컬 포텐셜에 의해서 생기는 값을 이렇게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베타 페이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쓸 수 있겠죠. UI 프라임의 베타 더하기 GIF P의 베타.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보면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임의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주어졌고, 그러면 우리는 MUI 프라임 뭐 어떤 알파 페이지라고 쓸게요. 얘는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케미컬 포텐셜 제로 값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은 RTLN A I의 알파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가 프라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페이지를 추가를 하니까 여러분이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MUI는 MUI 제로 더하기 RTLN A 요 말입니다. 지금 AI. 그래서 프라임을 붙여준 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일렉트로스태틱 텀을 제외한
그거라는 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페이지 사이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알파를 넣어준 겁니다. 그럼 좌변을 다시 쓰면은 μi 프라임의 알파의 제로 rt ln ai의 알파 더하기 gi f p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μ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요거를 요 대신에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는 요거 대신에 쓴 거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이 I라고 하는 케미컬 스피시스가 알파 페이지에 있을 때, 베타 페이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는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사실 알파 페이지랑 베타 페이지 얘네들의 용매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죠? 뭐 그 멤브레인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솔벤트가 같을 겁니다. 솔벤트가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μi 프라임의 알파 제로랑 μi 프라임의 베타 제로는 사실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용매가 같고 스탠다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은 서로 상쇄돼 버릴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파 페이지와 베타 페이지 사이에서의 그 일렉트로드 포텐셜의 차이가 될 테니까 P 베타 빼기 P 알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식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연립할 것도 없죠. 그냥 식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GI F분의 RT ln AI의 알파 AI의 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페이지를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을 때 그때의 케미컬 포텐셜이 아니라 그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값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7장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